DSM-5에서는 난독증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이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난독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현대인을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상과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며 성장하다 보니 책 읽기를 힘들어하거나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뇌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며 읽기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충실하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는 단순한 문해력 부족을 넘어서 난독증의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독증은 일반적으로 지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듣거나 말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지만 글자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특성에 대한 정의이며 난독증의 증상은 단순히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의 숨은 뜻을 이해하는 것, 계산하는 것, 좌우 상하 등의 방향이나 공간의 개념, 또래와의 관계를 맺는 것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등 매우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난독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 원인을 시신경에서만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뇌 영상 연구와 인지 심리학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뇌의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신경 발달 장애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난독증을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의 신경회로와 비언어적인 감성을 담당하는 우뇌의 신경회로 간의 연결이 불균형하게 발달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로 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글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글자나 단어를 중간에 빠뜨리고 읽거나 쓴다든지 문장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맞춤법을 반복해서 틀리게 된다든지 날짜나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외우기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상대방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어를 기억하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책 읽기가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반복 읽기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DSM-5에서는 난독증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이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난독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학년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읽기 발음이 부정확하다. 두 번째, 같은 학년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읽기 속도가 느리다. 세 번째, 같은 학년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읽기 이해도가 부족하다.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난독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학년이 될수록 글자의 크기도 줄어들고 문자량은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장의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난독증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독증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문장을 의미별로 나누어서 읽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는 개선을 하기가 힘든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독증 개선을 위해서는 뇌발달 과정에서 부족했던 불균형 요인들을 찾아서 강화시키고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면서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로 구분되게 되는 것처럼 뇌가 발달할 때 신경학적으로 우성 영역과 열성 영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정보가 뇌로 입력되는 눈과 귀의 감각신경 발달과 뇌의 신경작용이 출력되는 손과 발의 운동신경 발달 또한 좌우의 우성, 열성 영역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경 발달 과정에서 신경 간의 연결이 불균형하게 만들어질 때 난독증 같은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눈과 귀의 신경 회로 발달 중에서 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발달을 돕게 되고요. 언어 인지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는 두뇌의 운동 영역과 전두엽 영역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발달을 돕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아이의 두뇌 상태에 맞추어 뇌발달 한약 처방, 신경학적 훈련 치료, 뇌균형 교정, 요법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한 말썽꾸러기여서 교장 선생님까지도 걱정하던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면서 모범생으로 바뀌어서
교장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저희 한의원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기도 하셨고요. 연습생으로 열심히 연습해도 오디션만 보면 긴장해서 매번 떨어지던 아이가 치료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오디션에 합격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두뇌 안의 가능성들이 피어나게 될 때, 이때가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전교 250등 하던 성적이 계속 오르더니 졸업 전 마지막 시험에서는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숨어있는 원인인 난독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뇌마미들이 자신의 두뇌 안의 가능성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